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바로 프리마켓 가보도록 할까요? 프리마켓 업앤다운 열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상승 쪽에는 엔캠, 어제도 전해액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프론티어, 원익 IPS도 증착 장비 쪽에 있고요. GST가 오늘은 하락 쪽에 있네요. 어제 유일하게 또 독보적으로 달렸었는데 이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엔캠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영민 매니저, 엔캠. 어제 이어서 지금 풀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엔캠이 얼마 전에 약간 이제 그 실적 공시를 하면서 네. 매출액과 관련된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저께 CATL 쪽으로 1.5조 네. 수주 계약이 이제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그랬죠. 급등이 이제 좀 시현됐어요. 그러니까 악재 때문에 주가가 눌러 있다가 여전히 사업은 잘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엔캠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좀 주목했던 건 전해액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전해액 기업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급망에서 50% 이상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기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기업들 1, 2, 3를 다 빼고 나면 엔캠이 세계 1위다. 약간 이런 기류를 이제 엔캠을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의 세계 최대 이제 배터리 기업 CATL 쪽으로 전해액을 공급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니까 아마도 이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떻게 좀 그게 듭니다. 가능하죠? 그쪽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전해액을. 이제 사실 이제 근데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강력하게 이제 네. EV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지금 전기차 EV 전환이 후퇴할 거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중국이 오히려 중국 내수 시장, 엄청나게 이제 막강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강력한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내에서는 주요 이제 화학 소재 기업들 쪽에 약간 이제 감산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요. 많아요. 중국 당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을 이제 조절하려고 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들 외에 엔캠 쪽과도 손을 좀 잡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조금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이제 수주,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대규모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에 엔캠 주가가 좀 강하게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면 엔캠은 넘어야 할 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악재성 이제 이슈들도 좀 있었고, 매물 저항이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 호재로 단기 반등한다라는 전제하에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해드리면 한 9만 원 정도 내외, 한 8만 8천 원에서 9만 원. 다만 이제 8만 원 넘어갈 때 요때도 상당히 좀 강력한 지금 매물 저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성 매물들을 조금 소화를 해야만 한 9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도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CATL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엔캠, 전해의 엔캠 살펴봤고요. 방금 영민이도 이야기했지만은 2차 전지 쪽 리튬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감산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때문에 2차 전지가 한 방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재단에서는 어쨌든 좋은 재료 있다는 점들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프리마켓 업앤다운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업쪽에 피런티어 잠깐 보였어요. 이제 피런티어가 사이즈가 한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여서 변동성이 크기는 한데 자율주행 쪽으로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그래도 앞서 있어서 계속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자회사 하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으로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9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게 하만 오디오 업체,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오디오 업체인데, 그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미래 방향이 결국 이제 전장 쪽에도 충분히 집중한다라는 어떤 반증이었고, 이제 하만을 통해서 독일에 지금 프리드리히스 하펜이라는 기업을, 자동차 부품 기업을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수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사업부를 2조 6천억 들여서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또 이제 스마트 카메라, 또 차량용 스마트 카메라의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글로벌 1등 기업인 피런티어가 좀 1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특히 이제 전장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협업해서 AI5, AI6칩까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직간접적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적용이 되면서 일단 퓨런티어가 가장 먼저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이다스잖아요. 네. 그렇죠. 에이다스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고 그러니까 네. 독일 쪽에 하만이 가 있는데 삼성전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하만이 이제 GF, 네. ZF의 에이다스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에이다스가 아직 죽은 건 아닌가? 네, 근데 뭐 이게? 결국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으로 이제 각종 센서로 이제 운전자 차량을 더 보호하고 차량을 이제 우리 갑자기 깜빡 졸아가지고 내가 쓴 게 아니라 갑자기 차가 먼저 이렇게 서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다스가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에이다스가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이다스는 어떤 필수적인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이 에이다스를 인수했다라는 게 결국 GF가 많은 이제 글로벌 시스템 온치 기업들과 협업해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에이다스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이다스 기술력을 이제 인수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칩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위한 어떤 이제 초석을 다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가 자율주행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 또 스마트카를 가는 과정에서 에이다스는 필수적인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이 관련해서 글로벌 1등 기업인 에이다스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나라고. 차근차근 가는 그런 네, 방식이다. 자,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이제 시작입니다. 워낙 큰 꿈을 좀 밑에서부터 가는 거니까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고 자율주행 테마 오늘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한번 가면 앞서 이제 다운 쪽에 GST가 있었잖아요. 영민 매니저 어제는 GST 있었고 뭐 GST에 대한 뭐 찬양 칭송도 많았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빠질 재료였었나요? 한번 볼까요? GST가 지금 4%대 하락하고 있네요. 어저께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이제 구간이었는데 GST가 어제 장 후반에 이제 호재성 이제 공시가 하나 좀 나왔었죠. 액침 냉각 이제 상용화와 관련된 이제 매출 급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짱대. 어제 네. 사실 본장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게 지금 상승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4% 이제 인식은 되는 건데 어쨌든 어제 후반에 거의 뭐 20% 가까운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급등이죠. 시세는 분명히 이제 강하게 분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뭐 AI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가 일단 뭐 액침 냉각을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겠다라는 게 올해 하반기 때부터 거의 뭐 확정된 이제 기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이 GST를 중심으로 가장 좀 강하고 특히 대규모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GST가 강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 이제 퀄 통과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제 또 주요 고객사가 지금 또 TSMC로 이제 떠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제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프리에서 좀 빠지는 건 오히려 어제에 어저께 대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네. 좀 강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프리에서 장비 종목 중에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네. 움직이는데 원익 IPS는 오늘 또 간밤에 새벽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강했지만 구글과 AMD가 또 연합해가지고 AI 칩을 지금 개발을 하게 될 텐데 그 AI 칩을 TSMC에 이제 맡기기가 네. 어렵다. 왜냐면 이제 TSMC가 애플이라든지 그렇죠. 엔비디아 쪽 물량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지금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단 공정에 이제 수주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삼성의 이제 테일러 공장에서 구글과 이제 AMD의 또 칩에 AI 칩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이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삼성 파운드리 쪽에는 증착 장비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익 IPS가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GST가 한 4%에 빠지는데 우리 영민 매니저는 어제 한 18% 올랐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일부 맞습니다. 차익 실현한 물량 정도고 액침 냉각 부분들 유효하다라는 재료. 그다음에 앞서 장비 쪽에서 미국의 팹들,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 뭐 확장 관련한 재료들에서 원익 IPS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 매니저 일발로 가봐야 될 텐데요. 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용 네. 일발인가요? 좀 선물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주셔야 될 텐데. 그래도 뭐 당장 내일의 선물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말이나 연초에 랠리에 코스닥 랠리에 절대 소외가 되지 않을 기업 한 기업을 좀 픽해 와서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당장 내일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이제 2020년도 그리고 연말 어떤 선물은 되지 네, 않을까? 연말 선물까지 라는 됩니까? 점에서 어느 네. 정도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이제 괴리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3개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시가총액 10조를 돌파를 했잖아요. 자, 2조 때부터 꾸준하게 10조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조를 결국에 돌파했고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를 또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 타핑은 에코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코프로입니까? 결국에 이제 에코프로 결국 코스닥에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로봇이 먼저 이제 움직였다면 결국 이젠 에코프로가 움직이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로봇,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움직여야 결국 코스닥의 어떤 상승이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조정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거죠. 포드와의 계약, 네. 거의 10조 가까운 계약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2차 전지의 투심이 악화됐던 건데 이거는 사실 개별적인 이슈잖아요. 그리고 LG 엔솔의 악재라기보다 포드의 어떤 이제 몰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포드가 지금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와 뭐 자유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그 어떤 것도 주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후행하면서 관련된 사업마다 다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원래 계약을 했던 계약들을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LG에솔 계약도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ESS 성장과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또 결국 전기차 업황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LG엔솔과 2차전지 기업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전기차 수요 둔화는 무관하게 네. ESS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시세가 분출됐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3분기 연속 흑자전에 성공했던 이유도 결국 ESS 매출로 인했던 건데 결국 포드의 어떤 이제 계약 취소가 전체적인 ESS의 어떤 펀더멘털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여파로 밀렸던 섹터들이 사실 다른 그 피해 업종들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의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은 연일 지금 폭등세가 네. 연출되고 원자재가 있는 다 올라요, 지금.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탈중국화가 빨라지면서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결국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에코프로 비행과 함께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코스닥 어떤 활성화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나오겠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결국 이제 코스닥도 내년 연초에는 1000스닥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많은 규제를 완화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신뢰도를 올리고 또 그리고 기관의 어떤 자금들을 유입시키고 그거죠. 그럼 외국인들의 자금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코스닥의 1000스닥이 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1000스닥 간다고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LG 엔솔반 어떤 단기 악재, 노이즈로 인해서 충분한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한 어떤 매출 성장은 지금 4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내년에 어떤 매출 성장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자회사고 그리고 전구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탈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이고 친환경 솔루션 기업인 에코프로 HN이 가장 대표적인 또 이제 그룹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상장된 기업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하이니켈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1등 양극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이 ESS 시장이 성장하면서 결국 중저가 배터리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니켈 시장이 약간은 저조할 수 있었었는데 에코프로 BM도 지금 이제 LFP 양극재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고객사와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 오창에 4,000톤 규모의 LFP 양극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후년 계속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실질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LFP용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해가 2026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요 고객사는 LG 엔솔이 아니라 삼성, SDI와 SK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네. 삼성, SDI 향 매출이 워낙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2조 원 규모의 LFP ESS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거기가 테슬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원래는 3조 원 이상의 ESS LFP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삼성 SDI도 관련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고 공급 논의 중이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죠, 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조가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더 좋은 게 2조 에너지 기업을 공급 계획을 체결하고 또 3조 원 규모의 테슬라의 공급 계획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삼성 SDI가 자신하듯이 내년에 어떤 이제 매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이제 소재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ESS 관련된 지금 이제 1차 입찰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거의 80% 이상이 삼성 SDI가 지금 채택이 됐었고 2차 입찰이 이제 시작된 상태에서 결국 이번에도 삼성 SDI가 ESS 관련된 입찰을 거의 다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 또 계열사 중심의 또 이제 매출 성장세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으로 또 이제 내년부터 이제 헝가리 공장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공장이 완공이 되고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어떤 이제 배터리 매출도 같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해가 바로 2026년도고 그리고 네. 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과 혁신 재고 방안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에코프로 카피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과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에코프로가 지주회사고요. 네, 밑에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머티. 에코프로 머티 등등이 있는 크게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하죠. 네, 요 종목도 프리에는 지금 이제 없어서 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7,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7천 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 최근에 LG 엔솔발 충격으로 인해서 밀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직전 고점 20% 수준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8만 3천 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해도 LG 엔솔 그 10조 날린 거 뺀 것만큼은 이거는 네, 이제 맞습니다. 가니까 그래서 아마 연말 선물이 그 정도까지를 일단 준호 매니저의 에코프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발 정리를 좀 하고요. 첫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어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 먹는 비만약이 네. FDA를 승인하면서 네. 적어도 D&D 파마텍 뭐 20%는 간다, 상친다 하고 막 장기 플랫폼도 더 좋다까지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먹는 비만약 됐으니 장기 지속형도 또 간다. 그렇죠. 싹 다 어제 실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왜 실망스러웠나부터 가보고 그다음 대응 보죠. 뭐 오늘 장은 또 분위기는 좀 달라질 거라고 네, 보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워낙 매수세가 또 반도체 업종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이제 최고가 다시 네. 이제 경신이 좀 된 거나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60만 원 회복을 지금 넘보고 있는 재탈환.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의외로 환율이 지금 1,48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집중적인 매수세를 어제도요.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이게 연말에 이제 그동안 조정을 좀 강하게 좀 받았었던 반도체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수급 공백이 조금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방금 좀 지적해 줬던 네. 것처럼 26일을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이제 좀 격변이 또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30일까지 이제 장이 끝나고 31일은 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30일을 기준으로 권리주주를 이제 확정한다라고 네. 치면 명분 폐쇄. 26일까지는 사야 되고 나는 권리주주가 싫다면 26일까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외로 우리가 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이제 좀 사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주주가 꼭 아니더라도 나는 주주 명부에 이름 올리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50억 이상을 들고 있거나 혹은 이제 코스피 1%, 코스닥이 2% 이제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연말에는 한번 팔았다가 재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 특히나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특히 아까 앞서 언급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뭐 D&D 파마텍, 네. 뭐 G2G 바이오, 올릭스 네. 뭐 등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막 400%에서 600%까지 굉장히 그랬으니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제약과 관련된 네. 종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이제 좀 논평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이건 거의 이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고비의 이제 경구 버전이 지금 하루에 한 번 알약을 복용하는 형식으로 이게 25mg 용량으로 네.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약값을 계산해 봤을 때 한 22만 원 정도, 20만 원 초반 정도니까 싸죠. 주사제형보다 네. 훨씬 싸게 지금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이제 미국 FDA의 목적이에요. 지금 주사제형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특히 비만 환자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좀 높은 미국
시장임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FDA는 철저하게 지금 비만 치료제 약값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약값이 떨어지면 비만 치료제 기업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비만 인구 중에 비만 치료제를 이제 처방받거나 복용한 이제 사람들이 거의 2%에서 맥시멈으로 잡아도 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최대 95%가 넘는 이제 시장을 네. 찾기 위해서는 가격이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면 오포글리프론까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일리는 매출이 저는 더 급성장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비만 쪽 특히 이제 경구 제형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주요 기업들 뭐 D&D 파마텍을 필두로 사실상 이제 최근에 또 화이자 뭐 인수 이후에 D&D 파마텍이 계속 좀 주목을 좀 받았었죠. 그 다음에 저분자 화합물과 관련해서는 일동제약 또 어저께 거의 유일하게 좀 살아남은 케어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코글루타이드 요걸 가지고 경구용 치료제는 아니지만 경구용 이제 비만 건강기능식품으로 거의 10%에 달하는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임상을 통해서 또 입증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지금 경구제형에 대한 이제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또 간밤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뭐 7% 8% 급등이 또 나왔었고 스트럭처 테라퓨틱스가 또 13% 또 급등을 했어요. 요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재현되면 그 당시에 이제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나 웨이브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했을 당시에 좀 주목받았었던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어제 좀 부진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경구제형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보유 주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진입이 좀 기회로 활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탑픽은요. 경구용 비만 관련해서 일단은 일동제약. 아까 일동제약, 말씀드렸던 것처럼 D&D보다 네,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랑 이제 예.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가 급등했을 때 이게 저분자 화합물 GLP-1 유사체 이슈가 같이 붙었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동제약의 시세가 가장 좀 강력하게 분출이 좀 됐었기 때문에 뭐 일동제약은 4만 원 아래에서 이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있어요. 지금 4만 5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3만 7천 원까지 주가가 빠진 상태거든요. 고점 대비 20%가 넘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이고요. 요거 하나만 잠깐 또 걸게요. 펩트론 두고 어제 또 설왕설래가 많았던 게 야 이제 경구용 나왔으니까 장기 지속형 끝났다. 아니다. 오히려 더 빨리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경고가 왔으니까 더 갈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펩트론 쪽이 장기 지속형 비만은 어때요? 요걸 좀 이제 좀 얘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예. 말씀드리면 결국은 위고비가 세계 최초로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숙제 하나가 과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지금 위고비 경구제형은 스낙이라고 하는 흡수 촉진제를 써가지고 이제 만든 제형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스낙이 단가가 굉장히 높고 흡수 촉진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사 제형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이제 흡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이제 단가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대량 생산을 염두를 해둔다라고 하면 주사 제형 중에 1개월, 3개월 제형이 이제 개발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경구 제형하고 굉장히 또 경쟁이 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의 저는 위대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구 제형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지속 주사제에 대해서도 개발이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제 장기 지속 주사 제형에 대한 이제 개발도 훨씬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펩트론과 G2G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 먹는 비만약, 이 노보노비스크의 먹는 위고비의 영향력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준호 매니저, 어제 비만약만큼이나 지금 답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차와 맞습니다. 바로 이 아틀라스 관련주입니다. 이제 로봇은 가는데 지금 CES 2016에 아틀라스 나온다. 믿어도 된다. 맞습니다. 보선 다이내믹스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엄밀히 말하면 삼성이죠. 네. 근데 사실 현대차가 꿈쩍을 안 하는 거지 현대향 로보틱스는 다 신고가예요. 지금 그래요? 클로봇 네. 지금 신고가 보선 다이내믹스와 스팟 관련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클로봇도 신고가 랠리 현대오토 에버도 지금 신고가 랠리에서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지금 대규모로 또 물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무벡스도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T로보틱스라든지 현대와 지금 시메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줄반등인데 직접적인 수혜 기업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 뭐 클로버 같은 핵심 기업들은 지금 줄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로봇의 핵심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현대차, 나와주고 있고 아틀라스요? 특히 네. 현대양 관련해서 클로봇은 이 보선 다이맥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스팟을 이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CS 행사에서도 이 결국에 이제 스팟을 또 시연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시범으로 아틀라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팟도 지금 수율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팟과 아틀라스, 보선 다이맥스 로봇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CS에서 그 차세대 아틀라스를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현대차 자체는 지금 이제 움직임은 제한적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락이에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만약에 반도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로봇 이슈로 이제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슈, 자동차 판매량과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그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는 현대오토에버와 클로봇이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아틀라스에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아틀라스의 시연과 왜냐면 그동안 아틀라스 로봇이 이렇게 영상으로만 우리가 항상 공개가 됐지 그거요. 실질적으로 시연을 하고 사람들 네. 대중 앞에서 나선 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에 대한 어떨까요, 기대감. 진짜? 네, 왜냐면 지금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에도 그 옵티머스 로봇이 팝콘도 주고 막 실제로 사는 파티에도 네, 나왔잖아요. 파티에도 같이 네, 하면서 칵테일도 칵테일도 서빙하고. 떨어지고 네. 이랬었는데 이 아틀라스 로봇뿐만 아니라 보선 다이맥스의 로봇들은 항상 영상으로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CS에 이제 많은 전자제품들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서버가 다 다를 텐데 거기서 만약에 순조롭게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어떤 로봇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잘 시연이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안 넘어지고. 네, 안 네. 넘어지고 그리고 또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과 그런 네. 것들이 핵심인데 실제로 근데 이번에 잘 운행이 되고 정말 옵티머스의 어떤 수준의 어떤 비슷한 수준의 어떤 로봇의 어떤 시연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도 그냥 로보틱스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5년까지, 2050년까지 뭐 250조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40%가 AI와 로보틱스에 투자한다고 했고 항상 원래 CS 행사에서는 현대차가 SDB 관련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해서 SDB 관련된 기술을 시연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SDB 기술 시연은 안 하고 AI와 특히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택시 시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서는 로보틱스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의 로봇 택시 사업을 내년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로봇 택시 관련된 시연 이 두 가지가 이번 현대차 CES 행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그래도 현대향 로봇 기업들은 신고가 랠리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고 현대차까지 움직이려면 그 아틀라스 관련된 매출이 반영이 돼야 현대차는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현대향 관련 종목 그래서 현대의 로보틱스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현대오토에버와 클로봇 그리고 HL 만도까지가 결국 현대향 관련된 핵심 수혜주 거기다가 사면도 신고가 랠리잖아요. 네. 사실 사면도 현대차의 하이브리드향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지만 또 이제 로봇용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현대향 로봇 기업들은 지금 줄 신고가 줄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노스페이스가 너무나 좀 안타까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가고 갔는데 아틀라스도 지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네. 준호 매니저는 성공을 자신한다. 저는 제가 자신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일단 CS 행사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 성과 보여주고 사실 근데 네. 아틀라스는 정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서 이미 약간 시범 운영을 하고 준비도 있고 너무 오래 했죠. 무거운 물건을 네. 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대중 앞에서 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오히려 관련해서 이제 뭐 수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현대차가 좀 주가가 로봇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그 현대향 로보틱스 기업들이 먼저 아틀라스 탑픽 이제 현대무백은 잡혀 있는데 네. 리뷰로 왜 하나 더 딱 두 개 한다면 일단 뭐 아틀라스의 탑픽. 가장 직접적인 탑픽은 사실 클로봇, 클로봇입니까? 현대오토에버. 네, 왜냐면 이제 실제로 보선 다이맥스와 이제 스팟 관련해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도 뭐 나오죠, 향후에 이제 스팟도. 아틀라스가 네.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아틀라스 국내 판매권도 클로봇이 따낼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고 현대오토에버는 왜 말씀드리냐면 보선 다이맥스의 모든 로봇의 유통과 AS를 담당하는 기업이 또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일단 탑픽 두 종목은 결국 현대오토에버와 클로봇이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로보틱스 사업을 믿는다면 현대오토에버와 클로봇이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고 아틀라스.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이제 나눠간다고 했을 우린 때는 BTS 이런 거 맞습니다. 때는 그런 네, 거죠. HL만도 뭐 사면 뭐 이런 기업들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틀라스 관련주입니다. 준호 매니저도 응원한다. 네, 당연히 응원한다. 응원하죠. 예, 드디어 사실 이제 대- 이게 실제로 시연하는 게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렵죠.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예. 테슬라도
옵티머스 시연할 때마다 호평이 있었던 반면에 음모론적으로 뒤에서 사람이 조작하고 이거 있다. 했다고 하죠. 이런 이거 얘기들을 했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아니라. 예. 지금 매니저님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아틀라스는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굉장히 빠른 이제 학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생산에 투입되면서 아직 생산 효율성은 굉장히 좀 낮은 모르지만. 수치라고 이제 또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 투입돼서 실제로 이제 학습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연을 할 때는 그래도 좀 기대 이상의 뭔가 좀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추후에 진짜 이제 아틀라스에 이제 승부를 건다라고 하면 공급망을 이제 계속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또 솔루션 쪽에서는 이제 클로봇, 그다음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유통 쪽을 이제 담당하게 될 거고 부품 쪽 이제 공급망을 한다라고 하면 HL 만도하고 아까 이제 언급 안 한 기업 중에 하나가 또 SL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 자동차나 SDV 전환을 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또 기업들로 이제 공급망에 이제 편입이 그렇죠. 좀 되어 있기 때문에 SL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HL 만도 같은 건 이제 부품 기업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열사들 중에서는 언급 안 된 기업 중에 모비스와 위아도 또 봐야 돼요. 네. 이런 기업들도 모비스는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있고 위아도 또 요번에 또 CES에 또 직접 출격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사실 이제 본주인 현대차 주가가 안 가서 움직여야 그렇지. 좀 같이 이제 좀 탄력을 좀 재미난데. 받을 텐데 네. 현대차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같이 좀 못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를 이제 좀 주목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공급망의 이제 기업들이 다 같이 이제 좀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정말 아틀라스 시연이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그날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갈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성공이다. 그래서 모비스 쪽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발을 넓혀서 분석을 해보고요. 영민 매니저 BHI 한번 보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비투자 신용은 어제 깔끔하게 탈출을 했고 기쁨을 네. 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투자는 지금 아직까지 묶여 있고요. BHI 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까지 보죠. 사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한번 이렇게 이제 10월 달에 뭔가 좀 솟구쳤다가 10만 원을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97,400원에서 이제 고점 만들고 또 거의 뭐 한 달, 두 달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겠다라고 하는데 SMR은 도대체 언제 착공 소식이 들리는 거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SMR 그리고 대규모 원전에 대한 이제 착공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제 착공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이제 연이은 수주 어쨌든 미국의 이제 대규모 이제 원전 시설 이제 설비라든지 SMR과 관련된 이제 주요 기기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특히 가스 터빈 이쪽에 계속된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7만 원, 7만 5천 원대는 굉장히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지금 구간에서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 끝까지 신용이든 뭐든 쉽게 이제 매도를 안 하실 저는 강성 주주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내년 한 1분기 안에는 10만 원대 분명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1분기에 최근에 이제 좀 투자은행이 또 근무하면서 사실상 이제 SMR 쪽 투자를 좀 주관하는 이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좀 대화를 네네. 나눴었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사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 된다. 실제로 본인도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실 SMR 시장과 또 미국의 원전 시장의 이제 개화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뭐 좀 불가역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시점의 문제인 거지 사실 투자를 하고 대규모 이제 투자가 단행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좀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또 행보하는 좀 지루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조만간에 10만 원 정도 자리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BHI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그래도 원전주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사상 최고가를 한번 뚫었잖아요. BHI도 막대한 이제 쌓여가는 이제 수주 잔고 속에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MR과 관련된 또 직접적인 수혜 또 최근에는 우주항공주들이 워낙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를 심지어 우주에서까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같이 이제 우주의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는 쪽이 바로 핵융합 발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미래의 성장성 또 지금이 시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미래에 이제 좀 꿈을 이제 좀 키워갈 수 있는 딱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뭐 차트 추세도 지금 주저앉고 있는 종목들에 비하면 훨씬 견고하게 잘 지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 같은 이런 기업들은
원전 관련된 탑픽 종목으로 여전히 좀 유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 BHI와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은 버틸 수 있을 맞습니다. 만큼은 버틴다. SK 네. 하이닉스, 제2의 SK 하이닉스 좀 꿈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황 좀 특징 좀 보면 프리마켓에서 뭐 특별한 것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다 다뤘었던 것 같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이 네. 한 번씩 좀 반응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자율주행 쪽 라인들은 한 번 더. 예. 피런티어와 함께 약간 칩셋 미디어랑 전체적인 소프트테크도 차량용 지금. 반도체 칩 기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영민의 일발로 가보도록 할까요? 또 하필 또 이 종목이 또 프리에서 지금 또 주가가 좀 뜨고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 초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손절가를 터치해서 오늘 이제 AS 겸 재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온 종목이거든요. 네. 두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사실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이제 3% 넘게 강세 마감을 했고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완연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오라클 충격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세가 좀 된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의 이제 AI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네. 근데 이제 두산은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또 조정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도 충분히 이제 두산을 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조만간에 또 황제주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이제 두산이 2025년 9월 달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였어요. 우리는 지주회사 적용해서 제외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길래 아니 지금 상법 개정안 시행되고 네.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최근에 1년의 상황들을 보면 요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이제 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뭐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이런 기업들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네.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두산은 사업 지주회사예요. 본인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열사들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본인의 사업이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전자 비지 부문의 이제 사업이 동박. 너무 잘 나가고 네. 이제 동박적 층판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한 AI 이제 가속기 시장에 대한 이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아니라 본업인 이제 사업 부문의 이제 가치를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80만 원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최근에 국내 주요 증권사 가장 높은 목표가가 135만 원까지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50% 이상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말 연초에 꼭 좀 저는 이제 접근을 좀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특히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간밤에 마클레이스에서 내년 AI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 AI 버블론이 딱 불식되자마자 오히려 이제 AI에 대한 긍정론들이 빠르게 이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 시티그룹도 오늘 이제 AI 슈퍼사이클이 내년도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좀 펼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오라클로 인해서 사실상 AI 버블론이 12월 달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던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상세가 좀 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떤 투자 심리 회복과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수 심리,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랫단으로 넘어가면 지주회사 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수급의 효과가 이제 낙수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9월 달에 이제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 요게 이제 과연 어떤 의미인가? 네. 요게 이제 어젠가 그전에도 우리가 다뤄드렸었죠. SK 실트론과 관련된 거. SK 실트론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제 두산이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기판 쪽과 CCL 이제 동박적 층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사실상 이제 두산 테스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이제 계열사까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제 이 전자 비지 부문, 반도체 부문의 이제 사업을 굉장히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실트론 인수한다 그랬을 때 아니 돈도 없는데 뭘로 그쵸. 인수를 하냐? 네. 재무 구조 당연히 지금도 안 좋은데 또 재무 리스크 부각되는 거 아닌가? 승자의 저주 막 이런 네. 얘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해답을 이제 두산이 제시를 해줬어요. 네.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지분을 대략 한 9,500억 원치 매각을 한다. 이걸 매각을 해도 지분율이 한 거의 50% 가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이제 지분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사실상 그 9,500을 가지고 SK 실트론을
인수하는 이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지주회사 적용 배제해라.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두산이 그동안에 고민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합병 이슈가 이제 주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요와 같은 이제 흐름들을 저는 액션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의구심 없이 SK 실트론의 인수를 호재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두산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엔비디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것도 있지만 요 재료도 충분히 이제 호재성 이슈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에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주가가 지금 거의 뭐 한 달 반 가까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특히나 12월 달에 뭔가 제가 회복을 하려고 할 때 요때 이제 다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그냥 오라클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엊그제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80만 원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선조정을 받았고 악재에 대한 이슈들을 소화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차례다. 특히 실적에 대한 이제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매수 가격이 조금 중요한데 일단 매수가를 저는 80만 원 정도로 좀 잡아드릴게요. 오늘 프리에서 5% 정도 뜨고 있습니다만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80만 원 정도 이제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13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간점으로 내년 1월 달을 이제 타겟으로 목표가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수익률을 목표로 보고 100만 원 목표가 이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0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입니다. 이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웨이퍼 회사인데 영민 매니저 잘 산 거 맞아요? 네. 최태원 회장이 이게 좋은 회사면 왜 팔았겠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사는 거 잘 하는 근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네. 지금 SK도 워낙 잘 나가지만 네. 재원이 분명히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필요하다. 그래서 SK도 지금 사실상의 구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쪽도 워낙 지금 HBM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향후에 이제 낸드 쪽이나 D램 쪽도 계속해서 투자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이게 선택을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입장과 SK 이제 전체 이제 입장에서 보면 완제품이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트론 정도는 좀 내줄 수 있다. 약간 내준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산이 인수해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박적층판과 이제 웨이퍼 그리고 후공정의 이제 테스트나가 테스트까지 있죠. 이제 마지막에.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시너지는 훨씬 더 좀 두산이 좀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양쪽 이제 그룹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좋은 M&A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의 SK 실트론 인수 시장의 반응 오늘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이제 연말 네, 선물은 선물은 에코프로다. 에코프로.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 에코프로를 갖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